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전주방송 사장 한명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전라북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 주역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10명 모두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뽑아놓고 나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시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국회에는 정치꾼도 있고 정치가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기대에 어긋난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 매일 아침 7시에 국회에 출근해서 부지런히 뛰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지금 전북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과거처럼 거물 정치인은 없지만 실무에 밝고 실천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데도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큰 정치인으로 키워주고 그렇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냉정히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3년 뒤에 치러집니다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광주나 대전에 비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방송을 보니까 김인덕 의원님께서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전주의 구도심 인구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에 이주하여 구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도심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서 공동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인덕 의원님께서 구도심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시민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이전 초기인 2005년도에는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12만 8천여 명이었는데요.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현재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 내 구도심 인구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 랜드마크로서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해 인호동, 노송동 도시재생 사업비 350억 원, 팔복동 도시재생 사업비 550억 원이 선정되어서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구도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만드는 법을 대표 발의했고 작년 12월 1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와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지능형 산업단지입니다. 이 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가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을 갖게 되고 국내의 기업 유치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탈탄소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알리백 캠페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구글, BMW 등 265개의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알리백을 실천하고 있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알리백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이 알리백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BMW와 배터리 거래가 무산되었고 SK 하이닉스도 애플과의 반도체 거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 오다 결국 새만금에 들어오기로 협약했습니다. 새만금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산업단지에 있으면 운송과 설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고 알리백 조건을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다국적 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는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5만여 명의 스카우트인이 새만금과 전북을 찾아옵니다. 우리 새만금과 전북의 우수한 환경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 도민과 함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꿈이었던 새만금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 잼버리를 통해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관광 문화의 명소로 만드는 투트랙을 김윤덕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잘 사는 전북을 향한 여정을 전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체령공원에 배드민턴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배드민턴 한번 치기 위해서 20, 30분이나 차로 다녀와야 되는 불편함이 너무도 큽니다. 서신동이나 삼천동, 효자동 주민들이 언제든 가서 맘 놓고 쉽고 편하게 배드민턴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하나 지을 수 없을까요? 생활체육센터는 우리 전주울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총 96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2년이 되면 도내기 샘공원 지하 1층, 지사 2층의 최신식 체육관이 생깁니다. 이곳에서는 25m짜리 수영장 5레인과 배구, 농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 다목적 체육관이 완공되면 서신동, 효자동, 삼천동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전주울 8만여 명 주민들께서 건강과 취미 여가를 활기차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올해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민생경제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질식 상태입니다.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을 살려 골목상권 사장님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와 법안을 만드는데 의정생활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이 지난 12월 대한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이과세 대상 확대 법안입니다. 그동안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3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반값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 등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 법안을 만들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은 전주형 헐리우드, 즉 전라우드입니다. 우리 고장 전주는 대한민국 영화의 본향 혹은 한국 영화 메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60년대 아리랑, 피아골 등 우리 영화사의 빛나는 명작들을 전주에서 찍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촬영한 곳도 전주입니다. 한국 영화의 메카 전주 위상을 되찾자는 게 전주형 헐리우드, 즉 전라우드 프로젝트입니다. 핵심은 전주 K무비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속한 저는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우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영화 콘텐츠 체험관, 역사 시대별 스튜디오가 조성됩니다. 또 국내외 독립영화를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기록 공간으로 활용될 독립영화의 집도 건립됩니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영상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누구인 줄 아시죠? 미국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 차트에서 압도적인 1위 행진을 이어가는 7명의 미소년들, 바로 대한민국이 배출한 가수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이 BTS 뿌리가 우리 고장 전라북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을 키운 작곡가 방시혁 씨의 집안이 예향 남원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계의 거인 넷마블과 스마일게이트의 뿌리도 전북입니다. 전북인의 피 속에는 문화예술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글로벌 기업 구글, 페이스북 등도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전북의 문화적 DNA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제2의 BTS가 탄생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전북의 구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최근의 여러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힘들었고 아이들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곧 실시된다고 하니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백신 접종 전에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긴 터널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백신의 접종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빠르면 2월 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시기는 올 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먼저 들어간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것에서 보듯이 이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방역이 삼위일체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전북도당을 변화와 혁신의 길로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활동해온 혁신위원회와 K-뉴딜위원회는 전북도당 변화의 두 축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전북도당의 과거를 돌아보고 철저한 방송 위에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 영향을 높이고 당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천 과정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에 맞고 전문성을 갖춘 후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소수자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K 뉴딜 위원회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 구조의 재편과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지역 발전으로 연계한 지역 뉴딜의 성공 모델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당이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는 정체하기 마련입니다. 행정은 집행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정치는 그 결과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도당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도당이 행정의 뒤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전북은 국가 예산 8조 원 시도를 열었고 수건 과제였던 국가탄소산업진흥원 지정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10명의 국회의원과 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이룬 성과입니다. 최근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부울경, 중부권 등 초광역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전북에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과 국제금융도시 그리고 새만금 그린 뉴딜 1번지라고 하는 두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두 비전을 중심으로 전북의 독자적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광역 구상에서는 전북은 어디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 권역으로 가야 하고 어느 지역의 성장이 성과를 독점하지 않는 전북 내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지금 익산은 청년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친구들도 거의 떠나고 그나마 남은 친구들도 어디로 떠날지 고민 중이에요. 익산에서 살려고 해도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그 도시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익산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왜 전북보다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올해 기업을 찾아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투자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면 호남의 3대 도시인 익산으로 와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전북의 성적표는 실망스럽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고 지역 생산도 가장 낮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북은 전주와 새만금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는 혁신도시를 유치했고 탄소산업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타 지역은 전주의 인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30년 동안 퍼부었는데
아직도 해수 유통과 해수면 관할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부터 5년이 전북의 100년을 좌우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에 전북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전북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북 내 서로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남의 관문인 익산에 전북도청 북부청사를 설치하고 군산을 해양산업단지로, 김제와 부안을 농생명 집적화 단지로, 그리고 동북권에 자연을 이용한 신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포부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새만금 특별법이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후된 전북과 익산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어 8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지방 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북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신성장 산업과 국책연구기관을 배치하는 한편 지방 향토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코로나는 전북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를 새로운 전북, 최고의 전북으로 만들어 갑시다.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북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올 겨울은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백신과 함께 따뜻한 봄날을 기대해 봅시다. 최근 수년간 익산시는 타 지자체 대비 매우 높은 인구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에서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율을 조금 낮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 총 인구는 줄고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특히 우리 익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는 총선에서 국회 차원의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을 약속하고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법, 일명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법을 발의해서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 기반을 확충하도록 했기에 우리 익산도 조만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법의 미비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이번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새해 한파까지 겹쳐서 일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겨우내 한산한 익산을 보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익산시에 온기를 불어넣어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감독하고
소홀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데 익산시가 작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의 예비 사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우리 익산의 아름다운 만경관과 백제 왕도 세계 문화유산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법안과 익산 시민께 약속드린 법안의 통과를 위해 뛰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을 튼튼히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농어민 분들께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희귀, 난치성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국립병원을 설립하는 희귀 질환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올해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에만 무려 100만 명의 환자들이 1,200여 종의 다양한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연구와 종합치료를 병행할 중심 병원이 없습니다. 통과 후 국립병원을 유치해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올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물론 일상에서 불편함을 기꺼이 인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했고 정부도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과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며 코로나 극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곧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군산시민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나 지났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고 특히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 아쉬웠는데요. 얼마 전 국회의원께서 SK가 새만금에 2조 원 넘게 투자한다고 하던데 지난 2011년에도 삼성도 투자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투자가 진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새만금에 투자 약속을 했던 기업들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SK의 2조 1,000억 투자 약속은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SK에게 투자의 대가로 향후 20년간 1,000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이번 투자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리백 때문에라도 SK가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하려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한국 대기업이 BMW의 자동차 배터리 납품하려다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수출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는 새만금 지역은 SK나 다른 대기업 입장에서도 지속적 투자가 꼭 필요할 겁니다. SK 투자가 곧 시작될 거고요. 저도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군산과 전북 경제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지금은 미래 군산과 전북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변화의 첫 출발은 새만금 지역의 아리백 산단, 재생에너지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 필요한 약 8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조선 산업을 회생을 위해서는 군산하게 5천억 규모의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명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를 출발시키는 것과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GS 특장차센터 건립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산의 다음 20년, 30년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군산 새만금을 국가 지원이 가능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위기지역 기업들의 전기료를 감면하고 노후주택의 보수 개량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의 여러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GM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용 대체 부품의 활로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디자인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도 역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력과 희생으로 코로나 극복에 함께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에 중심을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방역과 치료, 백신까지 코로나 극복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 성과도 현재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은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우리 군산 역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에는 공수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국가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방역과 민생, 경제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알백 산단 등 우리 도민들의 수건산업인 새만금 사업의 완성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읍시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서 기대가 됩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어떻게 힘을 보탤 계획인지요? 정읍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내장산을 중심으로 사계절 체류 관광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관광의 핵심은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한우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과 단체 관광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보 및 확충,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체계화, 정읍의 특별축제를 활용한 체험 등 우리 정읍을 체류용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고창 군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광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및 지역자원 시설세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하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창과 부안 변산반도를 잇는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보강 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고 기재부의 검토 기간 연장이 지난해 12월 승인되었습니다. 올 6월 최종 평가가 나올 전망입니다. 경제성 보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원전의 안전성 강화 및 지역 자원 시설세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지난해 7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소위 위원님들과 행안부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또 탄소 중립사회 등 대전환이 시작되면서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수소, 탈탄소, 해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그린 뉴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 전북의 중흥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회 등원 후 농어업인 공익수당 기본법을 비롯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법, 축산악취 방지법 등 민생법안 4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 현안 해결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입법 분야 중점 과제로 삼겠습니다. 떠나는 농어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어르신, 여성, 장애인,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동, 복지 입법,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림과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환경 입법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생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자격기준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취업이 필요한 분들이 참여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7년 8%에서 21년 20%, 또 17년 1조 7천억 70만 명에서 21년 3조 1천억 10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실직, 폐업한 사람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20년 3차 추경을 통해 1조 2천억 30만 명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와 폐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대책으로 1차 추경에 반드시 30만 명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국산밀 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안을 국산밀 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톤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건조 저온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국산밀 산업의 허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국산밀 산업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안은 밀산업 선도 지역입니다. 전국 밀산업의 8%, 밀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30년까지 밀자금률 1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25년 5%, 또 30년까지 5%에서 10%의 밀자금률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생산단지 확대, 종자 순도 개선, 재해보험 등 생산망 확충, 또 건조 보관시설 확대, 식품 R&D를 통한 밀산업 허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매립 등 새만금 인프라를 2030년까지 조기 완료해야 됩니다.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 도시로서의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기술 실증단지 지정,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시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프라를 비롯한 선결적 조건입니다. 새만금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재생에너지 신산업에서 출발해 그린수소 생산지역으로서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혁신밸리 조성을 통해서 수소 생산 기지로 전환시켜 가야 됩니다. 새만금 신항과 공항을 거점으로 한 농식품, 농생명 산업의 수출 전진 기지로서 아시아의 네덜란드, 한국 식품이 아시아를 주름 잡는 수출 전진기로서 기반으로 전환시켜 가야 됩니다. 지난해 착공한 수변 도시를 중심으로 공운산 군도 해상 케이블카, 부안, 김제, 군산, 고창을 엮는 해안 관광 레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인 위원장으로서 250만 농업인들의 이익과 꿈을 대변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대해 가겠습니다. 올해 도입하는 수산업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앞으로 도입할 임업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밀콩 등 식량 자급률 제고, 농협 개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 기반 강화를 통한 한국 농식품의 아시아 진출 기반 마련, 머물고 싶은 어촌 어항 조성 등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농업 현장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어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 민, 경, 방역, 민생안정, 경제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안정을 위해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국민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방문돌문 서비스 종사자 등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손실 보상법 발의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서남대 폐교 이후 시름에 빠진 남원을 위해 공공의대 유치가 지역의 화두인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률 제정 등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의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올해 공공의대 예산을 11억 8,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 옥정호의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주민으로서 기대가 매우 크고
옥정호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옥정호 관광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옥정호 최대 현안은 수변도로 개설 사업과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옥정호 수변도로 실시 설계 용역비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민들의 50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옥정호가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순창에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피해가 폭우로 인한 것보다는 섬진강댐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황숙주 군수님과 이용호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특별 재난 지역도 지정받고 예산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순창을 포함한 섬진강댐 하류 시 군민들께서 극심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시켰고 올해 하천 재복구 사업비로 약 2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수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또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정협의체가 막 첫발을 떼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면서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과 순창, 강천산 도로 확장 등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지역 국도, 국지도 10개 구간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사회 문제 개선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등원 이후 8개월간 27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법, 재해피해 농어민 보호법, 최숙현 선수법 등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또 정인이법과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법과 같은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국회의원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회 약자들을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방송에 정부 주도의 수소 경제 육성 정책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수소 시범 도시 선정이나 충준소 구축, 수소 특화 산업단지 등 수소 관련 정책들이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는 것을 봤습니다.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완주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조사, 분석, 실행 단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소정책, 노사, 민관정 협의회는 수소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수소 특화 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소 용품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을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은 우리나라 유일의 홍사한방 특구입니다.
그러나 진안 홍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미약합니다. 진안군만의 홍삼 한방 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신가요? 홍삼 한방 관련 산업과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집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진안군 홍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업 보육이나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아울러 홍삼 표준화 센터, 고려 홍삼 전시관 등 대한민국 유일 홍삼 한방 특구로서 종합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홍삼 산업 기능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태권도원의 활성화와 무주군의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에서 도움을 주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무주군을 태권도 시티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태권도원 인천공항간 공항버스 노선도 신설되었고,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인 태권스테이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태권도 단체를 무주 태권도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태권도 진흥법도 고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은 태권도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태권도 대학원 등 현실 타당성이 높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다 관련법을 참고하여 태권도 교육시설 설립 근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천의 하이패스가 개통되면 진안과 장수를 오가는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가 좁고 급커브가 많아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장수군을 위해 크게는 수천억 원부터 작게는 십수억이 소요되는 대략 15개 도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근 6년간 교통사고 61건 발생해 사망자 8명이 발생해서 개선이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수 방향 월곡지구 위험도로 선형을 바로잡고 천천면 구간은 주민 의견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2022년부터 위험 구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1번제가 될 것을 천명하는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 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해입니다. 해수유통을 전제로 해서 새만금이 탄소 중립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판짜기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내용뿐만 아니라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수정하고 이미 예정된 사업도 완성 시기를 당겨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 시리즈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퍼즐로 전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전 국민 고용 사회 안정망 구축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 뉴딜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방 의원 의정연수원을 혁신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상용차 생산설비 조기 구축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진안무주 장수군은 다양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보이시던가요?
독일의 정치 사상가인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라면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열정은 있는지, 책임감은 있는지,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앞으로도 주의 깊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을 잘 뽑으면 지역과 국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